이제 민노총 압수수색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은 제도권 안에 있는 그 단체잖아요. 기존에는 없었던 그렇죠. 현상입니다. 기존에는 위아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걸렸을 때 일망타진되면 안 그쵸. 되잖아요. 일망타진되면 이거는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포 예.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체증을. 요구하고 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령을 내립니다. 그 지령을 어떻게 내리냐면 오늘은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2023 간첩단 사건의 정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올해 들어서 사실 1월부터 간첩단 관련 사건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유통일민중전이 자통 총책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고요. 올 1월에는 민주노총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뭐 관련 단체나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국정원 네. 그리고 경찰, 검찰 이렇게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세 가지 수사. 각각 다른 수사가 세 가지인데 예. 제가 수사가 빠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서울지검 공안 1부에서 얼마 전에 기소한 사건이 이른바 자통 사건입니다. 그 자통이라는 게 그 조직원들이 만든 그 조직의 이름입니다. 네. 조직의 이름인데 자통민중전이라는 딱 이름만 들어봐도 이거는 대북 느낌이 나는. 나는 예. 그런 그 조직이죠. 그 조직의 조직원들 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총책을 포함해서 4명을 기소했는데 이 조직은 특이하게 이제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책이 경남 지역에서 뭐 신발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네. 총책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 경남 창원을 포함해서 동부 경남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있고 네. 서부 경남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있고 예. 또 나머지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명, 네. 4명이 구속 기소가 된 네.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고 자통하고 비슷한 시기에 압수수색을 하고 국정원에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제주 한길의 사건입니다. 한길이라고 하면 예. 북한에서 역시 약간 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북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네. 조직명이고요. 이거는 주로 제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진보 단체나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고 이거는 지금 구속은 2명이 되어 있고요. 예. 아마 구속 기한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전에는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통에 이어서 제주 한길에도 기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 그 수사. 압수만 한 예. 압수만 한 상태의 수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게 바로 그 민노총 민노총 조직국장이 연루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민노총이 뭐 다른 뭐 수사로 압수수색을 당한 게 민노총 본부가 압수수색 당한 게 이게 처음이고요. 그렇죠. 이 사건은 지금 국정원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예. 경찰이 국정원하고 같이 하는데 사건의 지휘는 수원지검에서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 민노총 조직국장의 거주지가 수원이어서 네.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압수수색만 했지 아직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황이어서 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머지않은 시점에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자통이나 한규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북한 느낌이 나는 이름 예. 자체에서 예. 그런 게 예.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노총 압수수색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은 제도권 안에 있는 그 단체잖아요. 근데 뭐 간첩 세력들이 여기까지 침투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 세 개의 간첩단 사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들의 연결고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그 원래 이제 그 공안 사건을 많이 했던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간첩 조직의 특징은 단선 연계 복선 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선 연계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간첩이라면 네. 제 상부가 누군지 저는 압니다. 예. 그리고 제 하부가 누군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단선끼리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복선 포치는 뭐냐면 근데 대신에 제 옆에 똑같은 조직원이 누군지는 네. 모르게 그러니까 아. 복선은 포치 서로 엇갈리게 해놓고 예. 단선은 연계하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걸렸을 때 일망타진되면 안 그쵸. 되잖아요. 일망타진되면 이거는 조직 복구가 안 되니까 네.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번에 간첩단 사건은 좀 특이한 게 이 예. 각각의 간첩단들이 각각 활동하지 않고 서로 연결이 연결이 돼 되어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자통과 한길에 충북 네. 동지회라고
이번 사건 전에 문재인 정부에 수사한 간첩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그쵸. 현상입니다. 기존에는 위아래. 예, 그렇습니다. 위아래가 연락을 하지 각 조직원들이 서로 연락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 조직국장도 예. 충북 동지회 쪽에 연락을 합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 각 조직이 서로 연락을 하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마 공안당국에서 파악하기로는 네. 충북 동지회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수사를 받습니다. 그럼 갑자기 수사를 받으니까 북측에서 수사 동향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연락이 갑자기 끊기니까 직접 알아볼 수는 없고 하니까 좀 알아봐라 네. 라고 지시를 내려서 그래서 이제 조직원들끼리 예, 알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예. 지금 공안당국이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간첩 사건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도 간첩이라는 생각부터 저는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부국장은 취재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 예. 분야 베테랑이시기도 하니까 리광진이란 동일 인물 보고 라인 하나 이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했던 충북 동지회 사건 네 사건까지 네. 통틀어서 보자면 좀 특이한 게 보고 라인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민노총 조직국장 사건하고 충북 동지회는 북측의 보고 라인이 리강진으로 동일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자통하고 한길에는 북측의 보고 라인이 김명성으로 네. 역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북 동지회까지 포함하면 4개의 간첩단 사건이 두 개씩 그렇죠. 예, 상부 라인이 보고 라인, 북측의 보고 라인이 똑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과거 간첩 사건과는 좀 차이점인 거죠? 예, 과거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지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사건에 같은 보고 라인이 한꺼번에 네. 적발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사회에 되게 조직적으로 침투한 정황도 이번에 포착이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기소된 내용을 예. 살펴보니까 예. 뭐 몇 가지 좀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내부 댓글팀을 꾸려가지고 유튜브나 SNS에 국내 상황에 맞춘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뭐 눈에 띄는 혐의점이 이번에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선거가 있을 예. 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이제 집권 세력을 좀 흠집내려고 하고 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령을 내립니다. 그 지령을 어떻게 내리냐면 메일을 이용합니다. 네, 메일을, 이메일 같은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메일처럼 예. 압수가 잘 안 되는 메일을 해외에 서버를 둔 메일을 이용을 하는데 네. 메일에다 파일을 보냅니다. 파일을 이제 지령을 써서 보내는데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암호화를 합니다. 네. 대신에 암호화를 하고 이 암호화를 푸는 걸 복호라고 합니다. 암호를 복호. 푸는 걸 복호라고 하는데 예. 암호를 이렇게 풀으라는 해독표를 같이 줍니다. 네. 그러면 그 파일을 예. 다운받아 가지고 해독표 한 보면서 해독표를 통해서 복호화를 하면 네. 지령이 보입니다. 예. 근데 그냥 원래 보낸 복화를 안 한 상황에서 보면 그냥 기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령을 그때그때 보내가지고 예. 수행하게 하는 게 지금 간첩담 사건의 특징이고 네. 이번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령문을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예. USB나 외장 하드에 들어있는 지령문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고 네. 지령문 들어가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그 지령문을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해독표까지 확보가 돼가지고 예. 그게 자통의 공소장에 아. 공소장이 지금 알려진 게 180페이지 좀 넘는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 실제로 수사팀에서 처음에 작성한 공소장은 300페이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 예. 네. 그게 지령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300페이지가 분량이 넘었다. 길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예, 그만큼 지령문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은 해독이 아직 안 된 지령문 같은 것도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민노총 사건의 지령문 해독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공안당국 얘기로는 뭔가 해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예. 아마 그 사건도 뭔가 진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자통 간첩단도 내사 시작하고 7년 만에 이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방첩 수사는 그 착수부터 기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다른 사건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첩 사건은 뭐 사실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기도 네.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대를 넘어서 간첩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걸러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장시간 내사 활동, 첩보 활동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을 해야지 간첩 사건 수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북측 인사를 접선할 때 예. 제가 지금 동남아에서 2016년, 2017년, 18년 이렇게 접선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접선 기록을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공 기록도 갖고 있겠지만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접선하는 장면 네. 이런 것도 상당수 채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포 예.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채증을 예. 세계에서 제일 정보기관 간의 첩보 활동이 활발. 활발한 예. 곳이 뭐 세계에서 몇 군데를 뽑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영화 제목으로 나왔지만 베를린. 네네. 베를린이 정말 이렇게 첩보 활동, 정보기관 간의 첩보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 뭐 단둥 같은 네. 곳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도 똑같습니다. 동남아도 북측도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 정보기관도 북측의 활동을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보통 수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까지 5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 기소한 사건들을 좀 살펴보니까 예. 국보법 4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보법 4조의 목적 수행이라고 되어 예. 있는데 딱 말 그대로입니다. 간첩 목적을 수행하는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북측 사람을 접선했다. 해합통신, 국보법상의 해합통신 혐의로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령문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낸 간첩 활동이 입증이 되면 그때 기소할 때 목적 수행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사상을 좀 지켜봐야지 네. 4조가 적용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